네, 안녕하세요. 중개법인 더플러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이현아입니다. 오늘 역시나 이태훈 소장님과 업사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나눠볼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키워드 보고 바로 클릭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서울의 최대 재건축 단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000세대라고요. 네. 야, 어마무시합니다. 오늘 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요. 분양할 때쯤 막 그럴 때 나왔던 헤드라인들이 네. 뭐 당군 이래의 최대의 뭐 재건축 단지다. 와. 막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왜 당군이라는 얘기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생기고 난 네. 후에부터 제일 네. 최대 그렇죠. 아니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조선시대 아파트 있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러면 그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거예요. 네. 그 당군 신화에 대해서 조금 아시죠? 오호. 네. 뭐 환웅이 곰과 곰과 뭐 그렇게 호랑이, 예. 해서 이렇게 당군이 나왔다. 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아파트 얘기를 해야 되긴 하지만 네. 우리가 요즘에 부동산 양극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약간 저는 당군 얘기를 했었을 때 약간 생각이 딱 갑자기 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보세요. 그 한웅이라고 하시는 분이 네. 왜 곰을 선택을 했을까? 그건 이제 과제를 주고 그쵸? 쑥과 마늘을 그쵸. 100일 동안인가요? 네. 이렇게 네. 견뎌낸 네. 네. 실행을 한. 네. 그 도망친 호랑이는 이제 네. 도망쳤으니까 인내심이 부족해. 적합하지 않아. 네. 그런데 이거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요. 네. 호랑이는 육식이에요, 잡식이에요? 육식이 육식? 있겠죠? 그죠? 가끔 곰은- 풀 뜯어먹는 소리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곰은요? 육식이에요, 잡식이에요? 육식일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갑자기 또 팬더 생각을 왠지 하니까. 잡식 같기도 하고. 곰은 잡식이에요. 곰은 곰 잡식이군요. 잡식이에요. 네. 근데 뭘 줬어요? 쑥과 마늘을 마늘? 줬죠. 호랑이는 못 먹는 걸 줬죠. 네. 곰은 먹는 걸 줘서. 그쵸.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걸 네, 줬네요. 네. 오. 선택받았어요. 곰은. 애초에 그쵸? 네가 사람으로 여자로 바뀌었을 때 네가 이쁘겠다. 뭐 여자로 바뀔지 안 바뀔지는 내 스타일이야. 몰랐는데 아니 이제 환웅 그렇게 정도 되죠. 되면 네, 네, 네. 그분 정도 되면 이제 바뀌었을 때 보이나요? 그쵸. 너 줄무늬가 마음에 안 들어. 네. 호랑이. 네. 네. 그리고 그 곰이 아까 100일 동안 먹었을까? 며칠 만에 먹은지 아세요? 100일 안 됐나요? 그렇죠. 93? 잘 모르겠는데. 네. 37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쓰죠. 아, 21일? 네, 21일 동안 먹고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 야, 이제 쓸데없는 얘기는 다 했고요. 왜냐면 이게 이거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당군의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게 뭐냐면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자체가 대규모의 아파트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단지가 하나였던 게 아니에요. 예, 음. 그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게 잠실 주공 5단지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5단지가 있었다라는 걸 1, 2, 3, 4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됐는데 여긴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는 1, 2, 3, 4단지가 있었는데 네.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거예요. 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의 당군 이래의 뭐 최대의 재건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예전의 사진이랑 이게 지금 현대랑 바뀌는 것들을 보여드리면 여기 둔촌 아파트라고 불렸던 것들이 80년 3월에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는 1단지부터 4단지 145개 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작은 층은 5층부터 해서 높은 층은 10층까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5,930세대가 이제 여기 둔촌 주공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24년 11월 달에 이제 27일 날 입주 예정이에요. 그래서 입주 기간은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 바뀌고 났을 때는 이제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6층에서 이제 35층까지 85개 동 그리고 12,032세대가 들어가고요. 1단지가 대우건설에서 지었고요. 2단지가 현대산업개발, 네. 3단지가 현대건설, 4단지가 롯데건설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대규모의 아파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 면적이요 엄청나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면적만 한 18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18만 평. 네, 엄청 크죠. 예. 설명을 드리면 네. 여기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입지는
알다시피요. 강동구에 가장 송파구랑 바로 연접해 있는 쪽에 있어요. 그래서 송파구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공 1, 2, 3, 4, 5단지 시형 아파트들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던 데거든요. 여기 보시면 가장 큰 게 여기가 저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옛날에 둔촌 아파트에도 살아봤거든요. 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기 그 올림픽 공원을 바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도 가장 올림픽 좋은. 파크. 예. 저 올림픽 파크 이름에 그쵸. 다 있잖아요. 이 올림픽 공원이 가장 큰 매력이죠. 장점이기도 해요. 네. 예. 여기가 배산 임수기도 해요. 그저 일자산이라고 하는 게 높은 산은 아닌데요. 앞쪽으로는 이제 또 한강이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요. 또 여기가 또 뭐가 있냐면 교통에 되게 편해요. 바로 이제 서하남 IC를 타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라인이 있고요. 네. 외곽도로도 바로 탈 수도 있고 또 중부고속도로 타고로 가기도 되게 편한 그런 입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강원도를 갈 때 가장 많이 타는 게 양양고속도로잖아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그렇게 멀지 않게 바로 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포천에서 네. 저기 세종시까지 내려가는 고속도로가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서울 세종이라고도 하는데 시작점은 포천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고속도로가 그 고덕역 인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것도 상당히 되게 큰 도로가 하나가 흘러가면은요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많아요. 크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큰 고속도로가 하나가 지나간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번에 우리가 잠깐 다뤘던 고독 그라시움이라든지 고독 그 명일동 일대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파크 포레온 아파트를 뭐라 그래나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상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크게 4개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5호선은 이제 둔촌동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역까지 32분 그리고 여의도역까지 이건 45분이 걸리고요. 9호선은 이제 최근에 이제 개통을 했는데 둔촌 오륜역이라는 역이 있어요. 거기서 신논현역까지는 이제 여기는 강남이죠. 네. 22분 만에 이제 도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의도까지 38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 업무 시설과의 접근성이 아주 좋다라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광화문, 여의도, 강남 이렇게 네. 3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얼죽신이라는 거 우리가 계속 얼죽신. 말씀드렸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급 물량이 전례 없이 줄었다. 뭐 구축은 0.5% 오를 때 신축은 14.5%가 올랐다. 부동산 시장은 얼죽신 열풍.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네요, 진짜. 네, 신축 공급이 더 줄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죽신 그래서 5년 이내의 아파트가 이제 거의 준신축급들이 뭐 14% 올랐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몬테크. 몸택 가지 마시라라고 했던 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저물고 얼죽신이 뜬다. 이제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들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 경제를 또 더 활성화시키고 하는 세대들이 MZ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신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각광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집을 그나마 그 구입하기가 좋았던 세대가 특례 세대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신혼부부 그다음에 그 신생아 특례 신생아. 등등 젊은 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분들은 당연히 나 네. 신혼 살림도 뭐 우리 또 아기가 태어났는데 새 집에서 그 네. 아토피방 없으면 그죠 깨끗하게 키우고 싶고 얼어 죽어도 신축이 아니죠. 신축이 얼마 따뜻하겠어요. 그럼요. 구축이 춥지. 예. 그죠. 무조건 신축. 그러니까 여기 네. 크게 아무따 올라가고 신축. 선호될 수밖에 없는 현상도 정책하고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요. 아마 이제 김 대표님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아마 그런 뉴스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2024년도 하반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하반기에 첫 신생아 이제 아기들이 얼마나 태어났는지 이렇게 봤어요. 네. 상승했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또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가 네. 그런 내 집 장만이 가장 큰 고민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조금 늘었다라는 게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세 번째가 생활 인프라의 중요성인데요. 이제 그 커뮤니티가 상당히 좋아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면적이 네. 18만 평이에요. 네, 맞아요. 18만 평이다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여기가 인프라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그런
곳곳에 뭔가를 넣기가 너무 좋은 거 18만 평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둔촌역 쪽에서 둔촌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되게 네. 활성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한테도 괜찮은 이제 동네라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인프라들이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면은요, 여기에 단지별로 사우나 시설이 있고 와. 피트니스, 그다음에 실내 뭐 스크린 골프 연습장, 그리고 실내 놀이터, 작은 도서관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단지별로 1단지는 카페테리아, 2단지는 실내 체육관, 수영장, 그리고 스크린 테니스, 3단지는 최상층에 스카이 게스트룸하고 스카이 라운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단지에는 중앙 도서관이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요. 중앙 도서관이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여기 살고 계시는 뿐만 아니라 강동구에 아니면 송파구 일대에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뭐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간다라고는 뭐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 상승이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골프 연습장이 되게 좋은 게 들어오나 봐요. 예. 60타석짜리가 들어오거든요. 각 단지별로 해가지고 뭐 15개, 13개, 14개씩 들어오는데요. 저 정도 사이즈면은요, 우리가 실내 뭐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간다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진짜 큰 데를 가도 저런 숫자가 없거든요. 거의 그래요? 8개, 9개, 많아야 10개 정도밖에 없는데 15개, 뭐 14개면은 상당히 큰 거고요. 저 단지 하나만 본다 그러면 60개가 들어오잖아요. 네. 저게 지금 저희 헬리오시티에도 60개가 있다라고 해요. 그 정도 규모의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헬리오시티랑 여기가 아마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게 이제 강동 이제 중앙 도서관이 이렇게 자리 잡는데 아마 강동구에서는 제일 큰 규모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도서관 자체가. 그래서 대학교 캠퍼스 건물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기 가서 뭐 책도 보고 뭐도 하려고 애기들 키우는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네. 그렇죠. 요즘에는 네. 네. 그래서 저런 부지를 만들어서 저렇게 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해냈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죠. 예, 예. 그리고 이런 도시 쉼터락을 만드는데요. 약간 포켓형으로 주민들 그리고 또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수영장, 예, 수영장이 있는데 농구장. 여기 25m 풀로요. 25m짜리로 6개의 레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부럽다. 네. 그리고 뭐 약간 또 아기들을 위해서 60cm 높이의 유아풀도 있고요. 뭐 약간 또 몸도 사우나도 네네네. 당연히 있겠지만 약간 몸을 풀기 위해서 좀 쉬는 공간들 있잖아요. 좀 네. 온수풀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고요. 아, 네. 그다음에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농구 코트도 있지만 이제 실내 테니스 코트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탁구장도 있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단지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또 사람들이 관심들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대규모의 아파트의 커뮤니티를 보면 그 이제 사람들의 어떤 레벨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뭐라 그러죠? 수준, 생활 수준. 예, 생활 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돼 있으면 생활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누릴 만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 네. 이제 재산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저런 것들을 보고 또 들어오시기도 하다 보면 당연히 또 아파트라든지 뭐 그런 가치들이 점점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군이에요. 네,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학군인데 저기 빨간색이 지금 그 파크 포레온 아파트의 그 면적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 안에 2개가 있어요. 오. 둔촌 초등학교랑 위례 초등학교가 2개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둔촌 초등학교의 조감도예요. 이게 초등학교랍니다. 생기는 거예요? 원래 있는데 네, 휴교예요 예. 지금. 전체로 전체 전체 그 큰- 18만 평을 다 밀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제 새로 지어주는 학교가 둔촌 초등학교가 저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와, 초품화 그렇죠. 그래서 초품화가 2개나 있는 거예요. 2개나. 예. 그리고 중학교가 바로 옆 근처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야. 여기서 유명한 고등학교가 여기가 2군데가 있어요. 보성고등학교, 동북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군은 되게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창덕여고라는 게 이제 오륜중 뒤편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저기에 좀 말이 많았었어요 최근에. 왜냐하면 저기가 중학교 부지로 처음에는 이렇게 선정을 했다가 서울시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뭐 하다 보니까
중학교가 필요 있겠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조금 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중학교를 약간 캠퍼스 개념으로 넣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귀퉁이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말씀하시는 미리 거죠? 다 만들어놨는데 일단은 뭐 공원으로 쓰고 있다가 나중에 뭐 저 자리를 뭐 아파트를 짓겠다, 뭘 하겠다라고 임대주택을 짓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여기에 5,900세대 정도 되는 사람들의 땅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아무래도 지금도 12,000세대인데 거기다가 또 추가로 뭔가 아파트를 하나 더 지어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 피해를 보는 입장일 수도 있다 보니까 저기 반대를 하다가 이번에 중학교 분교로 이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근처에 이제 방이동 학원가가 있어요. 네. 예, 방이동 학원가는 송파구에 이제 생활권에 있는 건데요. 그 방이동 학원가도 대치동 학원가에 뭐 유명하기도 하고 공부도 좋은 학교 많이 보내는 학군으로 되게 유명한 단지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멀지 않고 또 웬만한 셔틀들이 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네. 진짜 잘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잘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게 이렇게 바로 돈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게 84제곱미터짜리가 34평형이잖아요. 네. 그 분양가가 12억에서 13억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실거래가가 나타나 있던 게 가장 최근에는 24억까지 이제 찍었고요. 이제 거의 18억에서 24억. 작게는 한 10억, 많게는 한 12억 정도 그러니까요. 오른 거의 상황인 2배 거죠.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그 누리지는 못했지만 네. 그리고 이런 것들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엔 좀 미분양도 됐었다고. 그러니까 얘기 미분양은 들었었거든요. 되지는 않았어요. 아, 미분양은 그래요? 안 됐고요. 여기가 이제 처음에 2022년도인가 분양을 했었을 네, 때 여기가 청약 통장이 10만 개 정도가 몰렸다라고 해요. 그러면 미분양이 날 수는 없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여기가 지금 84제곱미터가 지금 12억 대잖아요. 그죠? 네. 12억이었으면 대출이 안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넣는데 네.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아마 6개월인가 그래요. 그런 것들 신축 아파트들이. 그러면 계약금을 갖다가 일단은 1억 2천을 내고 그 한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만들어 와야 되네요. 뭐 한 2, 3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또 2, 3개월 지나면 또 2, 3억을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도금 무이자 대출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그거는 일단은 무이자로 세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정도는 사람들이 잔금 치를 때 어떻게 할 건지만 고민하면 됐었는데 네. 중도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네.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12억이고 막 그런 것들이 분양가 여기 상한제였기 때문에 또 뭐도 있었냐면 실거주 요건이 2년이 있었어야 돼. 실거주를 2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풀리기는 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중도금까지 내가 어떻게든 내. 근데 잔금 칠 때가 고민인 거죠. 왜 그렇죠. 대출이 안 나온다니까요. 대출이 안 나오면은 나머지 잔금이 6억이라는 돈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뚝 떨어질 것 같으면 청약을 안 넣었겠죠. 그래서 그때 그 실제로 좀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네. 좀 그러니까 많았어. 그때 나왔었던 당시가 거죠? 1,000건이 넘었대라고 네. 해요. 네, 네, 와. 그러니까 그거를 당첨이 되신 분들은 복 받으셨네. 곰이었죠. 단군 신화에 아. 선택을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곰이 이제 네.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뭐 이게 다 뭐 12,000세대가 집주인들이 이제 분양을 받거나 조합원들이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조합원들도 다른 데 정착을 했던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분양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 조금 버거운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이 상태가 이제 벌어졌거든요. 뭐냐면 이중 가격이라는 게 아마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이중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전세 물량하고요. 네. 일반 분양자가 받은 이제 전세 물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일반 분양 받은 사람부터 얘기를 드리면 이분들은 실거주 의무가 지금 3년이 유예가 됐어요. 3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 네. 그때부터 이제 3년 안에는 한 번은 살아야 돼. 네. 최소 2년을 살아야 네. 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내가 3년이잖아요. 그죠? 네. 3년 유예를 해줬으면 내가 전세 세입자는 보통 우리가 계약을 2년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2년 뒤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음. 4년을 유지 못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계약서에 이제 저런 조항들이 써지고 아. 그분들이 2년을 살고 나면 이제 기존의 이제 일반 분양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네. 처음에는 전세로 줬다가도 그렇죠. 2년 잔금을 뒤에는 치러야 되니까. 나가셔야 된다. 네. 본인들이 이해했어요. 네,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이제 약간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아파트가 철거되기 전에 구축일 때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2년 플러스 2년 지금의, 그러니까 아직까지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저게 유지가 될 거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어갈 때 나는 4년을 살겠다라고 들어가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중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요. 일반 분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2년만 살고 나가야 되니까 그분들이 약간 전세 비싸게는 자체가 못 주겠네요. 좀 작아요. 음. 그리고 이렇게 조합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어차피 너 4년 살 거니까 미리 높여받는 거죠. 어차피 2년 뒤에는 5%밖에 못 올라오니까 미리 조금 세게 받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83제곱미터가 한 10억 정도가 되었어요. 지금 전세 가격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저기 2년 정도 사시는 분들은 좀 10억보다 조금 밑에 있는 금액이고 4년 이상 사실 것 같은 분들은 뭐 10억 이상에서 아마 전세 계약이 아마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런 부분도 있더라는 거.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둔촌 주공의 이런 부분들이 걱정들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겠어요, 다. 일반 분양하셨던 분들이 저런 걱정들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합원들은 뭐 분담금을 많이 내더라도 돈이 많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덜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세 대출 이렇게 집주인들이 일반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가장 큰 고통일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도 왜 저는 저걸 보고 해피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돈이 있었다라고 하고 타이밍 맞았다라고 하면 왜 12억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얼마라고요? 20. 22억, 3억. 20억, 22억만 하니까 벌써 10억 올랐는데 왜 고통스럽지? 10억이 올랐는데 고통스러우세요? 김 대표님 고통스러우세요? 아니죠. 네. 근데 왜 전전긍긍이지? 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전세 대출을 막힌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고민들을 분명히 하셨던 거는 맞아. 하지만 그 전세를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또 1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대출을 10억 받을 수 있어요? 안 아니죠. 돼요. 전세 대출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이에요. 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5억이면 내 현금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어요? 5억 이상 그건 있어야 무조건 되죠. 그럼요, 5억 있어야 돼요, 최소. 이제 그런 분들이 그 5억이라는 대출을 다 받고 들어오느냐, 그런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일반 분양을 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게 그런 거예요. 아까 저 중도금 대출까지 뭐 하고 했으면 최소 6억, 7억은 넣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한 5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뭔 말인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월세도 많이 나왔다라는 거. 얼마에? 5억에 얼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뭔가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꼭지 하나만 가지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은 생각보다 아니더라. 해결 방법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네, 하면 되지. 네. 이 정도 하면 되지.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우리가 그 포레원 아파트 같은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 저번 시간에는 잠실 주공 5단지를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네. 거기도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대신에 제가 한 번 더 좀 우려스러웠던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포레원 아파트가 12,000세대잖아요. 네. 12,000세대가 이제 실입주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특히 강동구, 송파구에 사시는 분들은 쉽게 이제 뭐 집을 내가 지금 당장 급하게 사야겠다라는 걸 조금 줄여놓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12,000세대가 쏙 들어가면 주변이 이제 빈집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좀 전세도 좀 싸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좀 내가 어떤 타이밍을 잡기에는 또 하나의 또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큰 대규모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실거주가 시작이 되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라든지 움직이는 것들을 빨리 파악하시는 분들이 또 내 집 장만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좀 좋은 가격에 좋은 입지에 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12,000세대니까 어쨌든 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그릇에 뭔가가 뭐 꽉 차 있으면 맨 밑에 구멍 열어가지고 밑에 물건을 살짝만 빼주면 사사사삭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는 것처럼 그 12,000세대가 실거주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네. 그 주변이든 혹은 뭐 강북구에 사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예? 경기도 사시는 분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 공백이 조금씩이나마 틈이 생기면 또 그 집으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집을 비우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네. 틈이 생길 거니까 그 틈을 노리는. 그렇죠. 지금 당장 급하게 보지 말고 이게 보통은 한 4개월, 뭐 6개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그렇게 정체될 수도 있으니 그런지 아닌지 한 달 정도씩 확인하고 뭐 그 사이에 우리 이태현 소장님이 체크를 계속 해주시면 되죠.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네네네. 지금 뭐 집 사세요, 파세요, 사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현상의 흐름들을 잘 읽다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흐름을 그러니까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 흐름이 다른데 누구 일률적으로 지금 집값 집 사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흐름들을 잘 타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흐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혼자서는 잘 몰라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세가 끝나기 전에는 전세가 주변의 전세 시세라든지 매매 시세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언제 아냐? 집주인한테 너 더 살 거야? 나갈 거야?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전세가 막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 지진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그렇죠. 해서 돈을 어떻게 빌리지부터 해가지고 막막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시점들이 매번 돌아오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좀 확인을 하시자. 그 대신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좋은 걸 사실 수도 있고 예, 타이밍 맞으면 사는 거거든요. 타이밍 안 맞으면 또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좀 받아들이시고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최근에도 어쨌든 신고가 거래 아파트 내지는 네. 뭐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또 올라요. 계속 그리고 전세가도 올라요 하니까 그런 말이 떠오르는데 못된 집주인을 만나야 돈을 번다. 네. 못된 집주인 때문에 아이씨 더러워서 내가 집 빨리 사. 나가고 싶고. 그래갖고 집을 산 사람들은 네. 어쨌든 이제 물론 그러네요. 서울 지역에 어, 예, 계신 분들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못 그런 돼야 얘기들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유, 11월 세입자 못되게 좀 굴지 마세요 좀. 못되게 굴지 마세요. 이렇게 네. 11월에 곧 입주하게 될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그 곳곳에 그런 커뮤니티부터 좀 대단지 아파트의 그런 곳곳을 좀 봤고요. 그다음 파급력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더 플러스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또 잘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